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은 우리 몸의 다른 혈관과 마찬가지로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졸중도 동맥에 생기는 뇌경색과 정맥에 생기는 뇌경색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뇌경색에서는 동맥 뇌경색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맥에도 뇌경색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뇌정맥 혈전증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뇌정맥 혈전증은 드물어서 매년 100만 명당 3명에서 발생을 하며, 이는 전체 뇌졸중의 0.5에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동맥에 생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겼다는 국내 문헌 보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뇌졸중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무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신을 맞은 직후 동맥이 막히는 뇌경색이 생겼을 경우 백신 접종이 동맥 뇌경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맞고 나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및 뇌정맥 혈전증이 생겼다는 보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뇌정맥 혈전증은 일반적인 뇌졸중과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확률로 이야기 드리자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100만 명당 2명에서 15명이 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에서 뇌정맥 혈전증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뇌정맥 혈전증인 일반인에 생길 가능성인 100만 명당 3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2천만 명이 접종을 하였는데 3명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환자가 있었고, 이 중 2명에서 뇌정맥 혈전증이 있었습니다. 뇌정맥 혈전증은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압이 상승하여 그전에 겪지 못하던 심한 두통이라든지 구토, 경련이 있을 수 있겠고, 심한 경우는 의식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막힌 정맥의 위치에 따라서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시야장애라든지 눈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에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생기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백신 접종 후 항-PF4 항체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자가항체로서 혈소판에 작용하여 혈소판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혈전을 형성시킨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세계 뇌졸중 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25세 이상 성인 4명 중에 1명이 일생 뇌졸중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뇌졸중학회 보고에 의하면 60명당 1명이 뇌졸중 환자이고, 매년 10만 5천 명의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5분에 1명꼴로 뇌졸중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뇌졸중은 4번째 흔한 사망 원인으로 장노년층의 단인질환 사망 원인 1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뇌졸중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여 100명당 2명에서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고, 그러려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및 뇌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종 후 한 달간은 잘 관찰해야겠고, 아까 말씀드린 뇌정맥 혈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하면은 가까운 신경과를 즉시 방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